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 서부청사는 경남도청이 부산으로 옮긴 뒤 90년 만에 일부지만 진주로 돌아온 것입니다. 서부청사는 경남 서부권 대개발 프로젝트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925년 일제강점기 진주에 있던 경남도청은 부산으로 옮겨집니다. 당시에는 경남과 부산이 한 행정구역이었습니다. 1983년 경남도청은 부산을 떠나 창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민들이 도청을 뺏겼다는 상실감은 이후 30여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경남도청 서부청사는 90년 만에 일부 기능이 진주로 돌아간 것입니다. 중동부 권역에 비해 낙후성을 면치 못했던 서부권은 도청의 귀환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는 진주만의 발전이라기보다는 서부 경남 그리고 나아가서는 경남 전체의 균형 발전의 획을 끊는 중요한 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부청사는 진주에서 거창, 하동까지 경남 전체 면적의 절반인 8개 시군, 인구 74만 명의 중심이 됩니다. 진주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경상남도 서부권 대개발 프로젝트를 주도합니다. 김천에서 거제를 잇는 남부 내륙철도 KTX 건설과 진주 사천 항공국가산업단지 조기 착수, 한방항로산업 기반 구축 등이 당면한 현안 과제입니다. 경상남도는 현재 17% 선인 서부권의 경남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단시간 안에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부청사 개청으로 이 모든 것이 폭발하는 저는 방아쇠 역할을 하게 될 거라 이렇게 봅니다. 경상남도 서부청사는 경남의 균형 발전과 신성장 동력 확보에 책임을 안게 됐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함안에서 비소가 검출된 마을은 모두 폐광 인근 지역입니다. 문제는 이 폐광들이 토양 오염 위험 때문에 정부로부터 보건사업 대상으로 지정됐지만 보건은커녕 수년째 방치되어 왔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제감정기 때 전국 3대 구리광산으로 명성을 떨친 곳입니다. 개인이 운영을 하다 문을 닫은 지 30여 년. 구리를 캐고 버린 폐석들 틈으로 오염된 물이 흘러나옵니다. 5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넓게 펼쳐진 논 역시도 오염돼 재구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나르게 안 되더라고요. 쪽쪽 쨍그마체가 시간 나가지고 그 물이 들어가요. 지난 2011년 폐강을 관리하는 정부 기관인 광해관리공단의 조사 결과 폐강 인근 논밭에서도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폐강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논밭 35만 제곱미터에서 비소가 검출돼 올해는 이렇게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온 지 3년이 넘었지만 오염된 흙을 대체하는 보건공사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예산 탓만 하고 있습니다. 비 오거나 그럴 경우에 그 오염물질들이 하부로 스며들 가능성이 있어요. 설계를 완료했는데 일단 좀 예산 산정이나 또 저희 전국적으로 토양사업을 하기 때문에 비소가 검출된 4개 마을 주변의 폐광은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지난 2008년 방치된 폐석에서 중금속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정밀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7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이 인근 지질이 비소나 카드뮴, 구리, 은 같은 다양한 그 중금속이 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지층인 것 같습니다. 일단 원천적으로는 폐쇄하는 게 맞고요, 지하수를. 예산 타령으로 폐강이 수년째 방치되는 사이 식수와 농경지가 오염되고 주민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정부의 대표적인 글로벌 전문 기업 육성 사업에서 경남 기업들이 계속 소외되고 있습니다. 경남의 미래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밸브와 배관 연결장치 등을 생산하는 김해안 중소기업. 정부의 대표적인 기업 육성 사업인 월드클래스 300 및 글로벌 전문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연구개발비만 매년 최대 15억 원씩 지원받을 수 있어 기대감이 큽니다. 글로벌 마케팅이라든가 또 인력 확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이게 필수적으로 기업 성장에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월드클래스 기업에 선정되면 마케팅과 기술, 금융 등 정부 20여 개 기관, 30여 개 시책을 전폭적으로 지원받습니다. 하지만 경남에서 올해 선정된 기업은 전체 30곳 가운데 단 한 곳.
수도권은 물론 부산, 경북 등에 비해서도 적습니다. 2011년부터 지정된 누적 기업 수에서도 전체 220곳 가운데 경남은 7곳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적습니다. 수도권과 비교하면 지역에서 저희 혼자 힘으로 어떤 컨설팅 도움 없이 그런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좀 힘든 점은 있었습니다. 이웃 부산시는 컨설팅 등 체계적인 지원으로 올해 6곳이나 선정됐습니다. 지자체나 또 여러 가지 혁신기관들이 좀 미리 그러한 기업들을 발굴해서 그 기업들한테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대표적인 육성책에서 자꾸 소외되는 경남 기업들. 그만큼 미래 성장 잠재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상쾌한 토요일 아침입니다. 날씨도 주말이 왔다는 걸 아는 걸까요? 주말 내내 구름만 간간히 지나면서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단 한 가지 염두에 두실 점은 낮 동안 햇살이 강합니다. 우리 지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는 곳이 많으니까요. 자외선 차단에도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남 지역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한낮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먼저 아침 기온 살펴보면 창원이 19.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의령이 28도, 창녕이 29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으로도 기온 자체는 내려갔지만 한낮 더위는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거창이 28도, 합천이 29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다음 자외선 지수 살펴보면 경남 지역은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와 함께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으로 높은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내륙과 남해안 지역으로는 엷은 안개가 끼어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비 소식이 잦습니다. 현재 장마 전선과 함께 9호 태풍 찬홈이 북상하고 있는데요. 화요일과 수요일엔 장맛비가 내리겠고 목요일과 금요일엔 태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남해군 상주의 은모래 비치와 사천 남일대 해수욕장 등 남해안 해수욕장이 잇따라 개장했습니다. 남해군은 어제 상주 은모래 비치에서 개장식을 열고 물놀이 안전문화 캠페인을 했으며 사천 남일대 해수욕장도 어제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또 남해군 송정 솔바람 해변과 사천 해수욕장, 두곡 월포 해수욕장 등도 오는 10일에 개장해 다음 달 20일 전후까지 운영합니다. 창원시가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와 해양 관광 인구 확대를 위해 수상 레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양 레저 장비 임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소속의 진해와 마산 해양 레포츠 스쿨에서 한 달 단위로 진행됩니다. 선착순으로 접수받은 뒤 장비 임대가 가능하며 임대받은 사업자는 창원 해양경비 안전소에 수상 레저 사업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갯녹음 현상이 심해지는 거제시 계도 연안에 바다숲 조성 사업이 펼쳐집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거제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예산 7억 5천만 원을 들여 계도 연안 7.5헥타르에 해조류 종묘를 이식하는 바다숲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산자원관리공단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거제와 통영, 고성 등 경남도 6개 시군과 함께 51헥타르의 바다숲을 조성했습니다. 하동군 화계면 범왕리 목통마을이 오늘 탄소 없는 마을을 선포합니다. 탄소 없는 마을은 탄소를 사용하지 않는 로컬 에너지로 에너지 자립을 하는 것으로 목통마을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 융복합 지원 사업에 선정돼 소수력 발전소와 태양광 발전소 등을 내년 5월까지 준공하게 됩니다. KBS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